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과급 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체계를 경영진 재량 지급 방식에서 이익공유제 성과급 제도로 전환한다면 성과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사적 집단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 경영진 재량 지급 방식은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지만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보상 가시성과 성과급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수준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 전화로 인해 성과 동기부여를 위한 직원 만족도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기반한 이익공유제 성과급 제도는 경영 실적의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여 경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원 부담을 줄이고 전사 성과에 기반한 집단형 보상으로 조직 분위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성과급이 장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직원들이 성과급을 사실상의 고정급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반대로 장기간 성과급이 미지급될 경우 제도의 사문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운영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과급 재원 산정 유형에는 크게 목표 달성 유형, 이익 배분 유형, 하이브리드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 달성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달성 유형은 성과 목표 및 재원 규모에 대해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라 재원 규모를 차등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이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세로축이 성과급 재원 지급률을 의미하는데요. 각 구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레스홀드,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이 개시되는 최저 수준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합니다. 목표 달성도가 임계점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타겟은 목표 대비 달성도가 100%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도가 타겟 미만인 구간의 지급률 곡선 기울기보다 타겟을 초과하는 구간의 지급률 곡선 기울기를 높게 설정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는 최대값입니다. 재원 지급률 곡선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목표 달성도를 의미합니다. 무제한적으로 재원 지급률을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원 지급률의 최대치를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 유형은 목표 달성도에 따라 최종적인 전사 성과급 재원을 결정하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고 목표 대비 달성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이 어렵고 전 구성원의 성과 창출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적정 목표 수준 설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급 재원 산정 유형은 이익 배분 유형입니다. 이익 배분 유형은 당해년도에 창출된 전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순이익 또는 목표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이익 배분 유형은 전사 이익과 성과급 간 연계성이 우수하여 조직 일체감이 향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환경이 불확실하여 변동성이 크거나 공동체 중심의 보수적인 조직에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부족하고 구성원의 성과와 무관하게 환율 변동, 경쟁 격화 등 조직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전사 이익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와 보상 간 연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유형입니다. 하이브리드 유형은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식인 목표 달성 유형과 이익 배분 유형을 혼합하여 재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성과를 기준으로 재원 산정 유형이 구분됩니다. 하이브리드 유형 재원 산정 곡선의 예시를 보시면 임계점에서 목표치인 타겟까지는 목표 달성 유형을 적용해 재원이 산정되고 목표를 초과하면서부터는 이익 배분 유형을 적용해 재원을 산정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앞선 두 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보유하여 사전 설정된 전사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에 재원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과 달성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른 성과급 재원 수준의 조정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두 방식이 혼합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이 복잡하고 따라서 구성원이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보상 수준의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성과급 재원 산정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석유화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재원 산정 유형별 특징과 석유화학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집단 중심의 성과급 운영 기조를 고려했을 때 명확한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을 통해 공정한 보상 운영을 지향하고 안정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익 배분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석유화학업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성 중 성과급의 개편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성과급 재원 산정과 재원 배분의 두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 달성 수준에 따라서 재원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보상 항목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성과 지표라고 부릅니다. 성과급 재원 산정 유형은 크게 목표 달성 유형과 이익 배분 유형이 있는데요. 이익 배분 유형의 기준이 되는 성과 지표인 수익성 지표로는 다음 5가지가 대표적이며 이익 배분 유형의 경우 회사의 보상 지급 여력과 연계성이 높은 단일 수익성 지표의 활용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분 유형을 대표하는 성과 지표의 첫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이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며 회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익 지표로 성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지만 기타 손익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여 지급 연계성 측면에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 지표는 경상이익입니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의미하며 재원 예측 가능성과 관리 용이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서 벌어들인 영업의 손익이 반영되어 기업 성과에 대한 수익 직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당기순이익입니다. 경상이익에서 기타 손익을 고려하여 산출된 최종이익을 말합니다. 재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고 지급 여력과의 연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본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기타 손익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성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과 지표는 에비타입니다. 에비타는 첫 번째 지표인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빼기 전에 순이익을 의미하는 지표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상출 방식이나 기준의 변동성으로 인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직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성 또한 존재합니다. 성과 지표의 마지막은 EVA입니다. EVA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지급 여력보다 기업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가치와의 연계성이 높긴 하지만 자본비용 설정 등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구성원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급 재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사 이익을 기준으로 총 재원을 사전적으로 산정하는 탑다운 방식, 그리고 조직 성과와 개인별 성과를 바탕으로 전사 총 재원을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바텀업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탑다운 방식은 전사 이익을 바탕으로 전사 성과급의 전체 재원을 설정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직이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은 전사 차원의 재원이 우선적으로 설정되므로 총 재원 수준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며 전사 수익 창출을 위해 조직 간 협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보상 지급률 수준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여 구성원의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전사 성과에 기반한 총 재원 산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공헌도 반영이 미흡하다는 한계점 역시 존재합니다. 바텀업 방식의 경우 조직 성과와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준 성과급 지급률을 설정하고 이 지급률을 바탕으로 조직별 재원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조직별 재원이 먼저 설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점에서 보상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직과 개인에게 동기부여를 제고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탑다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전사 운영 방침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조직 간 성과급 재원의 차이가 큰 폭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조직 간 위화감이 발생하므로 협업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은 배분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균등 분할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조직이나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한 규모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 배분 유형을 운영할 경우 전체의 성과를 함께 공유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N분할 방식의 재원 배분을 통해 성과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유형은 전사 실적을 전 구성원이 동일하게 공유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양시키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이므로 구성원들이 성과급 체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에 따른 차등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직이나 개인 단위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 성과 기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전사 성과급 재원을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성과 창출에 대한 개개인별 영향력이 크거나 개인 간 성과의 편차가 큰 기업에 적합합니다. 개인 성과 기반 방식의 장점으로는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급 규모를 차등 적용하므로 개개인의 성과 몰입을 촉진하기에 용이하며 개인의 성과와 보상이 강하게 연계되므로 보상 수준에 대한 가시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조직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조직 차원의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에 한계가 존재하며 개개인이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조직의 성과와 개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직, 개인 성과 기반 방식입니다. 해당 유형은 전사 성과급 재원을 조직 성과에 따라 1차적으로 차등 배분한 후에 조직별 배분된 재원을 한 번 더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며 성과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기업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으로는 조직 성과와 개인 성과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보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원에게 성과 중심 보상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지만 조직 성과에 따라 성과급 재원을 우선 배분하므로 개인 성과와 보상 간의 직접적인 연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보상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은 도입 시점 및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도입 초기에는 조직 전체의 동기부여 강화를 목적으로 성과에 따른 별도의 차등 없이 성과를 N분할하는 방식을 공고합니다. 그 이후 단계적으로 조직의 성과주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배분에 대해 조직 간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기존의 성과급 운영 방식에 익숙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신규 성과급 체계 도입 초기에는 이익 배분 유형과 균등 분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전사 경영 실적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 재원을 배분하는 형태로 전사 성과에 대한 개인 간의 실적 기여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원을 N분할하여 차등 없이 균등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해당 방식은 전체 구성원에게 전사 차원의 경영 실적을 제고하도록 동기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나 개인에게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익 배분 유형과 균등 분할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조직 단위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직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재원을 차등 배분한 뒤 조직 내에서 차등 없이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는 방식을 권고합니다. 이는 조직 단위로 성과급 재원을 차등 배분하고 개인 지급은 동일하게 적용해 조직 성과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직 간 차등 수준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부서 간 협업을 저해하고 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은 경영진 재량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성과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량 운영 방식은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지만 호황이나 불황과 같은 외부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예측한 성과급의 규모와 실제 지급 규모가 차이 날 경우에는 성과급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 규모에 대한 구성원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개인이 창출한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체감이 적고 구성원의 성과 몰입을 동기부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성과급 운영을 위해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는데요. 이익공유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사 실적이 저조할 때는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지급 재원을 축소하고 실적이 우수할 때는 지급 재원을 확대하게 되므로 전사 이익에 따라 재원의 조정이 가능하여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전사 성과를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집단형 보상으로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으로 인식되어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미지급할 경우 성과급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구성원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성과 창출 형태와 이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고 기업 특성 및 조직 문화 성숙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석유화학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급의 개편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